단원 1-2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과 보관이고요. 3.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페이지는 57페이지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식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알맞은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을 때도 구매 방법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한다고 안내를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는 단원을 조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수행평가 이후의 단원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후의 단원도 수행평가에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 숙지하고 있으셔도 돼요. 작성을 하시다가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했을 때는 지금 같이 보관 방법도 넣어도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 안내에서는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서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곡류, 감자류, 육류, 어패류,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 그 다음에 유지 당류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 이외에 가공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는 6가지 식품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에는 작성하진 않는 내용이에요. 가공식품은. 혹시 수행평가 집에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을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막상 학교에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오라고 했던 준비물들 꼭 잊지 말고 가져오셔서 감점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세요. 자, 가공식품부터 들어갈게요. 가공식품은 원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먹기 편하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막아서 저장성을 높인 식품으로 운반, 조리 간편해서 오늘날 많이 이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저장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 표시 원재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거기에 영양 표시와 식품 첨가물,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방부제 몸에 안 좋은 건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포장 상태가 온전한 것을 구매하셔야 하는 것이 겉에서 패인 흔적이나 오픈된 흔적이 있다면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돼요. 냉동식품은 단단히 얼어있고 포장 안에 얼음 조각이 없어서 오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냉동식품을 구매하셔야 해요. 훈제식품과 연제식품은 뒤에서 나올 건데 냉장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이 냉동, 훈제, 연제식품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같이 볼게요. 냉동식품은 조리 또는 반조리된 식품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급속하게 냉동한 것을 말해요. 어때요? 사진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만두 냉동식품, 돈가스 냉동식품 등이 있네요. 혹은 치즈 냉동식품 이런 것도 있어요. 치즈 스틱 같은 것도 냉동식품으로 구매해서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해도 굉장히 맛있죠. 혹은 튀김으로 해서 굉장히 맛있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냉동식품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훈제식품입니다. 고기 생선을 연기에 쇠였어요. 훈제, 연기예요. 그래서 연기에 쇠여서 독특한 풍미, 연기 향이 나는 것을 가지게 한 것을 훈제식품이라고 하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햄이나 오리 훈제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식품이에요. 다음은 연제식품이에요. 조금 생소하죠? 연제식품 생소한데 그래도 많이 먹어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오뎅 또는 맛살 이렇게 된 것이 고기, 생선을 갈아 양념한 후에 모양을 만들어 가공한 것이 연제식품에 해당돼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나요? 냉동, 훈제, 연제. 지금까지는 아마 냉동식품으로 모든 걸 구분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배웠으니까 훈제, 연제도 각각 다르게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사진에 나와 있죠. 어떤 거? 컵라면 또는 커피, 수프.
끓는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도록 건조 상태로 만든 것을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해요. 또 레토르트 식품도 들어봤을 건데 카레, 밥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건데 데우기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을 용기에 넣어서 밀봉한 것을 바로 레토르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미트볼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식품 중에 하나죠. 짜장밥에 해당하는 것도 레토르트 식품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뭐뭐 있었냐면요. 냉동식품, 훈제식품, 연제식품,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이 있어요. 자, 그럼 추가로 배울 내용은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육류의 부위별 명칭과 용도예요. 소고기는 부위별로 뭐 등심, 갈비, 양지, 채끝, 안심, 우둔, 설도, 사태, 목심, 앞다리, 사태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사태 제가 2번 말했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것은 등심과 안심, 갈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소고기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질겨질 수 있는 부위가 있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자면 구이에 해당하는 맨 밑에 거예요. 등심, 안심, 갈비, 채끝목심은 구이를 해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죠. 뭐 등심, 안심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양지 사태 이 부분을 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웠어.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질겨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양지 사태 같은 부분은 이거는 반드시 국이나 탕, 이렇게 물로 하는 수분감이 있는 조리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를 별도로 알아두셔야 하고요. 조림이 가능한 것은 설도, 우둔, 앞다리 이런 거에 해당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건조해서 조리 방법 쓰는 거, 그리고 수분감을 주는 조리 방법이 있는 것에 2부위로 나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 육류의 부위별 명칭과 용도는 목심, 등심, 안심, 뒷다리, 앞다리, 갈비, 삼겹살, 사태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다르게 부위별로 질겨지는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리 방법에 크게 다르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찌개로 쓰는 부분은 사태와 앞다리를 많이 쓰고요. 커틀렛이나 탕수육에 쓰이는 부분은 등심, 안심이 많이 쓰이고 구이로 먹는 부분은 목심과 삼겹살, 갈비, 등심, 안심이 있어요. 보쌈에 쓰이는 부분은 목심, 삼겹살, 앞다리, 뒷다리를 많이 쓰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떤 부위를 가장 좋아하나요? 그쵸? 삼겹살 많이 좋아할 거고 또 목심도 좋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한번 봤어요. 중요한 것은 소고기는 구이용으로 쓰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구이용으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을 구이로 했을 경우에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품과 음식의 보관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수행평가 하실 때 구매 방법 플러스 보관 방법까지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58페이지 펼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품을 만약에 잘못 보관하면 맛이랑 질감이 떨어지죠. 또한 영양소도 파괴되고 세균, 곰팡이가 번식하고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안전한 식사를 하려면 특성을 고려한 알맞은 보관 방법이 필요해요. 달걀의 경우는 여러분이 저희가 저번에 6가지 식품군에서 달걀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행평가 예제로도 만든 것 중에 하나였죠. 달걀은 어떻게 보관하냐면요. 씻어서 보관하면 껍질에 교질 보호막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균이 기공을 통해 들어가 쉽게 상해요. 또한 달걀은 호흡을 하는 둥근 부분이 위 방향으로 놓아야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조금 생소하죠? 그 달걀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을 하고요. 오래 두고 먹을 것은 포장 용기 그대로 냉장고 안쪽에 놓으면 좋아요. 자, 2번째는요. 금방 먹을 육류 어패류예요. 금방 먹을 거기 때문에 냉동 보관할 필요는 없고 냉장실에 보관을 하는데 냉장실 온도가 가장 낮은 곳,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칸에 보관을 하고요.
어패류는 씻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해요. 채소 과일을 냉장고 하단에 보관을 하고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보관하면 됩니다. 냉장고 사용 시 유의할 점은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어두고 랩으로 싸거나 용기에 밀폐하여 보관하며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아요. 냉기 순환을 위해서 냉장고에 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아요. 우유입니다. 유통기한 이내라도 개봉 후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죠. 개봉한 우유는 주위의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뚜껑을 반드시 꼭 막아두는 게 중요해요. 두부는 소금을 약간 넣은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면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과 떡은 단기간 보관에는 실온에서 하는 게 좋고요. 장기간은 냉동 보관해야 맛의 변화가 적어요. 자, 왼쪽에 있는 냉동실을 볼게요. 조리식품은 냉동실 상단에 보관을 하고요. 육류 여패류는 냉장실 하단에 보관을 해요. 팁으로는 생선, 핏물은 생선을 빨리 상하게 하므로 씻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팁으로 넣을 것을 두 가지 자료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막 검색을 하시면 이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6가지 식품군에 지금처럼 보관 방법도 추가하셔도 되고 그런 것을 팁으로 찾으셔서 다른 컬러로 작성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2점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였죠. 그 부분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교과서 외에 있는 자료를 꼭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수행평가 준비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에 할 수행평가 준비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에 했던 그 동영상과 지금 공부한 이 동영상을 잘 공부하셔서 수행평가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